중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초반 오름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뒷심을 내지 못한 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이 일정 부분 둔화된 데다 무역협상 결과를 둘러싼 경계감이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WTI는 배럴당 2.7% 상승한 59달러 38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근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해 난 그를 강등시키고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위협하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과 관련 그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약 사흘 앞둔 상황에서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이 90%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분석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목요일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다시 보기 컨텐츠들을 매일매일 코너 바이 코너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 혹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다시 보기 컨텐츠를 이용하셔서 큰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좀 엇갈린 방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G20의 미중 무역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감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기름을 끼얹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이 90%가 마무리됐다. 아무래도 자기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제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이 일정 부분 좀 힘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다시 돌아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0.04%에서 0.1%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홀로 강세 유지하면서 0.3%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특징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익스프레스 스파 그룹입니다. 요즘 공항 가면은요, 뭐 마사지 기계고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성 기계가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마사지, 네일 스킨케어, 스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158%가량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DPW 홀딩스입니다. 인명구조 서비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등의 전문화된 전력 공급을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산 매각 등으로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는 소식에서 오늘 121%가량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어로 하이브 네트워크스입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킹 플랫폼 그리고 기업용 와이파이 솔루션 설계, 개발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인데 익스트림 네트워크에 인수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39%가량 급등하면서 4달러 4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 시작은 G20이라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크게 움직임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반응 나온 미국 주식시장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가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하락권, 폭은 크지 않지만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홀로 상승권으로 0.32%가량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하긴 했지만 장 초반 대비로 했을 상승폭이 약간 꺾이긴 했네요. 혼조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이었는데요. 오전장 대부분은 상승권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이 오전장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큰 방향성을 잡게 하지는 못했지만 무난하게 소화가 됐던 것은 5월 내구재 수지였는데요. 1.3% 감소,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4월에 이어서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길 만큼 조금 부진한 지표이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보다 더 큰 주목이 됐던 것은 G20에서 미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우신 장관이 양측 협상이 90%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 협상 완료할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은 뚜렷하게 상승으로 자리를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오후장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을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감이 고개를 들면서 이에 대한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 오늘 장에서만큼은 이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바로 G20 미중 정상 간의 만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나스닥 안에서 보시면 반도체주의 상승폭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후반에 반도체 지수 따로 보겠지만 이 반도체주의 상승이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를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유일하게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유럽으로 보겠습니다. 자, 유럽, 아시아 이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모두 하루 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오늘 장에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유럽 지수와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지만 독일 플러스였고요. 프랑스, 영국 소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좀 등락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융섹터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자동차주도 선전한 반면에 부동산주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1% 정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화해할 거래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중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주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월요일에 3,000선 찍은 이후에 살짝 밀려난 구간 2,900선 부근에서 계속 등락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발표가면서 소폭의 하락률, 대만의 각권지수도 하락권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시장은 태국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어제 지수 자체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시장에 반영된 이슈는 아닙니다만 오늘장에 아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보다 더 아픈 것은 베트남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과 무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오늘장 베트남 주식시장의 방향성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소폭의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자, 주식시장 분위기 살펴볼까요? 외환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연수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그러나 96레벨 초반대에서 계속 등락 이번 주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강세 2%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1,000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 3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는 유가였습니다. WTI가 2.7%, 브렌트 역시 2.2% 상승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에 이어서 체크해 보실까요?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살짝 후퇴했습니다. 0.2% 정도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희석된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만이 플러스였죠.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반도체 지수였는데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 종목 급등 13%나 올랐는데요. 다른 종목으로도 그 운기가 퍼져나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 지수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 확인되시죠. 3.21%나 오르면서 오전장부터 가장 강한 흐름 끝까지 이어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월간은 어떠한 종목에 오늘장 주목했을까요? 그 이유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